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토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같이 이렇게 또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또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은 새벽에 이렇게 또 뉴스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또 뉴스를 올려드리고 이제 주말이지 않습니까? 주말이다 보니까 많은 뉴스들은 올라오지는 않고 아마 오늘은 좀 이제 짧은 해외 뉴스가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 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왜냐하면은 내일에는 제가 어디를 이렇게 또 가야 하기 때문이죠.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보통 제가 제대로 이제 마음 잡고 이제 뉴스를 이렇게 또 하면은 좀 오래 걸리거든요. 뉴스 보는 데만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2시간 동안에 뉴스 보고 정리하고, 뉴스 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뉴스 이제 촬영을 하면 1시간 좀 넘어요. 1시간 넘게 이렇게 또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 1시간 넘는 거를 이제 편집을 하는데 그만큼 또 들거든요. 1시간 넘게 이렇게 또 편집을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보통 제가 이제 뉴스를 이렇게 또 하나 만드는데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또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고 이제 뉴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또 올려드리면은 12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통 7시쯤에 일어나거든요. 7시쯤에 일어나가지고 평일에는 애들 이렇게 또 라이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녀온 다음에 뉴스 저는 쭉 합니다. 쭉 하면 12시 정도 이렇게 또 되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제 새벽에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뉴스가 조금 이렇게 적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도 주말에는 또 이렇게 또 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뉴스는 조금 이렇게 또 적게 나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또 짧기는 짧지만 괜찮지 않을까? 저는 365일 내내 뉴스를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어제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뉴욕에서 이 관광 헬리콥터 한 대가 추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일가족 5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운전수도 이렇게 또 파일럿이라고 해야 되나? 조종사도 이렇게 또 사망을 해가지고 총 6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어른 3명, 애들 3명 이렇게 또 해가지고 6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낮에 그런 일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는데, 엊그저께인가? 그러면서 그 일가족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페인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지멘스 있지 않습니까? 지멘스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는 스페인 그 뭐 지사 CEO라고 한다고 해요. 뭐 철도 뭐 하는 뭐 CEO인데, 그런데 뉴욕으로 이렇게 또 여행을 이렇게 또 왔다가 여행을 오자마자 바로 헬기 투어를 이렇게 또 예약을 이렇게 또 잡아둬가지고 헬기 투어 이렇게 또 하는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헬기 어제 뭐 수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민 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충분히 예견 가능했었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뉴욕 맨하탄에서 이런 관광 헬리콥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맨하탄에서 관광 헬리콥터 반대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스탑 더 찹이라고 하는 이 헬리콥터 이제 관광 이제 반대 단체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추락한 헬기는 21년 전에 이 만들어진 그런 이제 기존 이다. 그리고 이 뉴욕 이 맨하탄 근처에서는 이런 오래된 헬기를 가지고 수십 년 된 이 헬기를 가지고 여전히 관광 목적으로 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측 이제 가능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가지고 반복돼가지고 헬기 사고가 자주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관광용 헬기 운행을 중단을 빨리 해라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헬기 관광 반대 단체 대표는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롤러코스터에서 2년마다 사람이 이렇게 또 죽어 나간다고 하면은 절대로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헬기 시스템을 봐라. 거의 2년씩 계속 이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나 봐요.
현재 이 헬기 관광 시스템은 안전보다 수익에 굉장히 이 눈독에 이렇게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영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1977년도 이후에 뉴욕시에서 발생을 한 헬기 사고는 최소 38명이 사망을 했다. 헬기 사고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이 사고로는 2009년도에 이제 비행기 헬기 충돌 사고로 인해 가지고 9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한 것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 그러면서 2018년도에도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 가지고 이제 5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한 적이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뉴욕에 있는 헬리포트 뭐 3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연간 42,000회나 관광 비행을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에는 한 270만 달러 매년 임대 수익을 이렇게 또 안겨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욕 시장은 헬기 관광을 중단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아담스 시장은 나와서도 이렇게 또 인터뷰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헬기 관광은 뉴욕의 하나의 이제 관광 산업의 일부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유지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안전성 확보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헬기 사고가 좀 심각하게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기에 관한 규제는 강화가 이렇게 또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떠한 이 영상을 이렇게 또 봤거든요. 영상을 이렇게 또 봤는데, 이 헬기가 혼자 날아가다가 혼자 뭐 두동강에 나와서 이렇게 또 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떨어졌는데 먼저 그 동체가 떨어지고, 그리고 프로펠러가 따로 떨어지고, 그리고 꼬리가 또 따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헬리콥터가 그 프로펠러가 굉장히 큰 게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큰 프로펠러가 이렇게 앞뒤로 좀 움직인대요. 좀 움직이는데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움직이는데 자칫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람이 그때 뭐 잘못 이렇게 또 세게 분다고 하면은 그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꼬리랑 부딪힐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 헬기가 프로펠러가 이렇게 또 돌아가다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또 하는 와중에 바람이 이렇게 또 불어가지고 아마 이제 꼬리를 친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꼬리를 치면서 꼬리가 잘려 나가고, 그리고 이 헬기 프로펠러도 이제 떨어져 나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동체만 먼저 떨어져서 이렇게 또 빠져서 모두 다 이렇게 또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웬만하면은 돈 내고 이런 거는 안 하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여기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또 3명씩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떨어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일가족이 전부 다 이렇게 또 사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관광을 가서는 웬만해서는 위험한 짓을 안 하는 게 최고이지 않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Education Department is threatening to cut all federal funding for Maine schools.라고 이렇게 또 적혀있지 않습니까? 어제 미국 이제 교육부에서는 메인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이제 운동선수 금지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어제 주 전체에 있는 공립학교에 대한 연방교육지원금 2024년도 해가지고 2억 4,900만 달러를 전면 중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메인 주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랑 2월달에 백악관에서 만나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누면서 이제 충돌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이제 운동선수 좀 이제 문제가 계속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요. 지금 이 메인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명의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이 학교에서 이렇게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운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아니 내가 행정명령 이렇게 또 내리지 않았느냐, 공립학교들에서는 트랜스젠더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를 하는 것을 이제 금지를 한다 라고 내가 행정명령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다 끊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치적인 압박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인주 주지사는 메인주의 인권법은 주의회만 변경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를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이렇게 또 고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인주 이제 법무차관은 이 트랜스젠더 이제 여학생들의 스포츠 팀에 이렇게 또 활동을 금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 메인주 이 법무차관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메인주에는 151개의 고등학교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딱 2명의 트랜스젠더 여학생이 여성 학생 팀에서 이렇게 또 활동 중에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메인주 주지사는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또 고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랑 계속 이렇게 또 부딪히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서, 향후 이제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것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저도 이제 트랜스젠더 싫어하기는 싫어하지만, 트랜스젠더가 이제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불공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트랜스젠더는 골격부터 틀리거든요. 남자들은 골격부터 틀려. 뭐 골반도 또 작고, 막 근육도 훨씬 더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랜스젠더들은 이제 트랜스젠더들끼리 스포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동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서는 좀 이제 너무 무리를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 그 단 2명의 트랜스젠더 때문에 메인주 전체 학교에 연방 교육 기금을 지금 뭐 중단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지금 장안의 화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이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나라들한테 10%의 이제 보편적인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겠다. 4월 뭐 5일인가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월 9일부터는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 여기에 단 이렇게 또 적어두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협상을 잘 한다고 하면은 이거 상호 관세 내려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적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만이 내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 이거 뭐 거의 미국이 독재 국가가 됐어.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진짜 근대 최근 현대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은 금리를 내려준대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한다고 했다가 주식 투자하세요 한 다음에 관세 처리합니다. 90일 동안 하다 보니까 주식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뭐 돈을 막 몇천억 달러를 벌었네 말았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백악관에서 자신의 이제 내각들한테 너 뭐 몇백만 달러 벌었다며, 너 몇 빌리언 달러 벌었다며, 그 자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아니 내부자 거래를 이렇게 해놓고 떳떳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미국에서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세율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협상 잘 해라 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모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뭐 한 70여 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에다 이렇게 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협상 좀 잘 좀 하겠습니다. 한국을 포함을 해가지고, 일본을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 협상 좀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또 전화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하니까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막 연설을 하는데, 야, 연설도 어떻게 그렇게 개떡같이 하는지, 야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 게, 막 내가 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상호 관세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우리 미국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키싱 마이 애스를 하고 있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막 꼬리를 치고 있다, 똥구녕을 핥아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연설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진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다른 나라들한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의 거시기 똥구녕을 핥아주고 they're kissing my ass 막 이러면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비하를 해도 그렇게 비하를 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진짜 그거를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와 진짜 지금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앞으로 다른 나라들한테 어마무시한 왕따를 당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 나라에서 이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맞은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관세 좀 내려주십시오. 뭐 키싱 마이 예스 막 이렇게 다 하는데 그런데 단 한 나라 중국만이 지금 계속 이제 보복 관세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34%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34%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날 바로 50% 우리도 50% 똑같이 지금 때리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야 120% 그러니까 우리도 125% 또 125% 둘 다 똑같이 했어. 상호 관세 플러스 미국은 기존 관세 20%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한테 145%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중국은 미국한테 125% 지금 관세를 매겼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심하게 매긴다라는 것은 무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제부터는 이 관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요. 이제 거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 사? 거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니 도대체 왜 베이징에서는 중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굽신거리지 않고 떳떳하게 이렇게 또 맞서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이제 굴복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똑같이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리고 있는데 왜냐 하면은 중국은 미국 이제 무역 전쟁에서 이제 자국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라고 주장을 중국에서는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또 수출을 하는 그 금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 GDP의 2%에 불과하다 라고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 2%가 그 GDP의 2%가 타격을 이렇게 또 입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더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중국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안 물러서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 죽고 나 죽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굽혀서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면은 굽혀서 들어가면은 미국한테 계속 이제 끌려다녀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한테 계속 이렇게 또 끌려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은 나는 끌려다니기 싫다. 여기서 어차피 미국이랑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한테 우리가 수출하는 게 GDP 2%밖에 되지 않는다. 너네 없어도 충분히 버틸만 하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시진핑은 이 스페인 총리랑도 이렇게 또 지금 뭐 통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유럽 국가들한테 계속 이렇게 또 전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 세계 나라들한테 불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왕따를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 라고 하면서 유럽 연합이랑 우리 중국이랑 잘 이렇게 또 의지를 합해가지고 미국한테 이 대응을 이렇게 또 하자. 라고 시진핑이 유럽 국가들한테 이렇게 또 전화를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랑은 지금 얘기가 이렇게 또 잘 되고 있다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진핑이 지금 유럽에다가 이렇게 또 전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조정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차피 미국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미국은 유럽에다가도 지금 대고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리고 있는데 우리랑 잘 하자. 우리도 좋은 전기 자동차 많아.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진핑 중국은 이 아시아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지금 순방을 이렇게 또 돌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다 중국이 끌어안고 이 유럽도 다 끌어안고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이랑도 뭐 프리트레이드 하자라고 지금 얘기가 이렇게 또 돌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미국이 이렇게 나왔을 때 중국이 다 이 동맹국들 가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미국한테 대응을 하자라고 지금 중국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자기 혼자 지금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를 자해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시진핑은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맞짱을 뜨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중국 GDP의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차피 너네도 지금 의사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 B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했는데, 과연 전 세계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145%, 그리고 중국에서는 125% 지금 상호 관세 지금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2024년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서로 이제 양국 간 미국하고 이제 중국의 이 상품 교역액은 5,850억 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서 4,400억 달러를 이렇게 또 수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미국에서 한 1,450억 달러를 이렇게 또 수입을 했다. 그러니까 대략 한 4배 좀 안 된다라는 그런, 3배 조금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2,950억 달러 무역 적자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작년만 보더라도 우리는 중국한테 무역 적자가 1조 달러나 든다, 1 트릴리언 달러나 든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1 트릴리언 달러가 아니라 2,950억 달러였다. 3분의 1도 안 돼. 30%. 트럼프는 항상 엄청나게 과장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과장을 하면서 좀 더 심각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이렇게 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관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관세는 지금 예전부터 계속 좀 세게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 그 수입 비중은 2016년도에 21%에서 2023년도에 13%로 이렇게 또 감소를 했다. 어차피 지금 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대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중국에 의존을 하는 게 엄청나게 크지는 않다고는 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도 어차피 너네 우리 물건을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2%밖에 안 돼. 우리 중국은 전 세계에 파는 그 공장이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이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맞짱 뜨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좀 이렇게 또 세게 때렸는데, 때리게 되면서 수많은 이 중국에 있는 이 공장들이 동남아시아로 좀 많이 이렇게 또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수출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중국의 관세를 너무나 이렇게 또 세게 때리다 보니까 전자제품, 미국에서 전자제품들이 거의 다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또 오지 않습니까? 전자제품들이 돼가지고 가격 상승이 좀 심해 보일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특히 애플이 좀 많은 타격을 입을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 한 달 동안 주식이 20%나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피해가 받을 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산 대두, 뭐 의약품, 석유 수입 같은 것을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 소비자들이 이 관세 올린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부담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 뭐 대두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오를 것이고,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관세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중상층들, 그리고 이 중국의 중상층들, 저소득층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그 희귀 광물들 있지 않습니까? 레어 얼스 같은 것들을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 레어 얼스로 배터리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드는데, 지금 이 전기차가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배터리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중국이 수출에 그 제한을 이렇게 또 걸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전기차 만드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AI나 뭐 첨단 반도체 기술 같은 거 이제 수출 제한을 더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전 세계 GDP의 43%나 차지를 하고 있다. 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GDP의 거의 절반가량을 미국하고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성장이 둔화가 되거나 경기 침체에 빠질 경우에 세계 성장률이 하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글로벌 투자 위축이 될 것이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온다라는 그런 소리야.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생산을 어마무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이제 사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이 재고가 남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 덤핑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덤핑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다른 국가들의 산업에 겁나게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하고 중국의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죠.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이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참 굉장히 불안하고요. 그러면서 어제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어제 주식시장 처음에는 막 올랐다가 또 막 내려가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5%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이렇게 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도 1.8%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이렇게 또 마감을 했고, 나스닥도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식 거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웃고 있고요. 다우존스가 600포인트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이 금요일에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주가 진짜 역대급으로 몰레타일했다, 역대급으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또 했었었다. 그런데 드디어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니까 주말에 이렇게 껴가지고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과 무역 협상에 낙관적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 입장을 내놓자마자 주식시장이 막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시진핑이나 계속해가지고 이제 무역 보복을 막 서로 이렇게 또 때리다 보니까 서로 뭐 34%에서 갑자기 100 몇 %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나한테 전화해, 계속 나 기다리고 있어 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랑 낙관적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올랐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의 이 스탠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진핑은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계속 지금 맞짱 뜨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오르고, 그리고 연준에서도 좀 무슨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었대요. 만약에 진짜 심각해진다고 하면은 뭐 들어갈까라는 그런 루머도 이렇게 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중국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때리긴 때렸는데, 지금 이 전 세계 보편적인 관세 10%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에도 25% 관세가 들어갔거든요. 일부 품목 제외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중국도 보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3개월만 유예를 이렇게 또 한 것이지 않습니까? 90일만 이렇게 또 유예를 이렇게 또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90일 뒤에 또 난리가 난다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아직도 이제 불안한 것은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럽은 이 미국이랑 지금 이 관세에 돼 가지고 지금 90일 동안 이렇게 또 미뤄졌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미국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좀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누려고, 이제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빅스 있지 않습니까? 변동성 이제 지수가 한때는 50을
30을 이렇게 또 넘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7까지 이렇게 또 떨어졌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는 또 이제 애플이 막 이렇게 또 내려가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어제는 애플 4.1%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 네, 그리고 뭐 JP 몰건이나 뭐 모건 스탠리, 뭐 블랙록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금융주는 또 이제 실적이 또 굉장히 또 좋게 나와가지고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가지고 이제 프론티어 이제 항공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실적 부진이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수요가 이렇게 또 악화가 됐다라는 게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프론티어 항공은 11%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불안 요소가 깔려 있다 미국에는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어제 이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심리 지표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예상보다 이제 더 이렇게 또 나쁘게 이렇게 또 나왔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1981년도 이후에 이제 가장 최고치로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금융시장은 지금 기능은 지금 정상이기는 정상이지만 그렇지만 필요할 시 조치가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만약에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이렇게 또 빠진다고 하면은 들어갈지도 모른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오른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철강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철강은 이 최고점에 이렇게 또 달한 뒤에 이렇게 또 하락을 이제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달러 엔 환율은 2025년도 이제 최저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 지금 이 달러가 박살이 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어제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는 것 같다면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해가지고 상승세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상승세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지금 이 10년 만기 국채 있지 않습니까? 국채 금리가 4.5%대까지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채 그 율이 너무나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월스트리트에서도 지금 걱정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월스트리트뿐만이 아니라 와이트하우스에서도 이거 심각하다,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 나라 같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백악관에서도 지금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10년 그 국채 수익률은 금요일에 4.5%대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면서 이번 주에만 50bp나 이렇게 또 올라갔다. 2월 이후로 이제 최고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또 여겨지는 미국 국채가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의 매도가 지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으로 인해 가지고 회피 대상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이 뭐 관세 전쟁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미국 국채 팔아버린다고 하면은 미국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그런 소리죠.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미국 국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팔기 시작을 한다, 지금 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세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팔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미국 난리가 난다는, 일본이랑 중국이 어마무시한 이 국채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는 낮은 금리를 유지를 이렇게 또 해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난주에는 그 수익률이 4% 이하로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봐라, 우리 이제 좀 이따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런데 국제 수익률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나으린데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쫄아가지고 그 90일 동안 유예를 이렇게 또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30년 만기 이 모기지율 있지 않습니까? 모기지 금리가 7.1%로 급등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모기지율이 이렇게 또 폭등을 하게 되면서 2월 이후로 최고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이 모기지율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모기지 금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때문이다. 중국에다가 145%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리다 보니까 지금 국채가 흔들리게 되면서 중국이나 일본에 이렇게 또 팔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모기지 금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랑 연동이 되는데 지금 국채 수익률이 1981년도 이후로 이제 최악의 한 주를 이렇게 또 최악의 그 상승률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기지도 좀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이렇게 또 낮게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태위태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는 이런 환경에서는 주택 시장은 잊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또 하면서 고금리와 고용시장 불안이 주택 수요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금리, 현실 금리가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경제가 나가리가 된다고 하면은 고용 시장도 이렇게 또 불안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주택 수요에 큰 타격을 준다라는 그런 소리는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또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렇게 또 급증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연준이 지금 계속 압박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더 이렇게 또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계속 이렇게 압박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경제가 나가리가 돼가지고 이게 뭐 고용이 되지도 않고 실업률이 막 상승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 풀어야 되는데 돈을 풀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압박이 이렇게 또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제롬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미시간 대학교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를 이렇게 또 조사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예외적인 사례이다 라고 지금 선을 이렇게 또 긋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이제 많은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세 충격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라고도 지금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그 목표치에 이렇게 또 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매우 신중하게 이렇게 또 해야 한다 라고 연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 이 연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인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는 그 기준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고용 시장에서 좀 이제 나쁘게 나온다, 실업자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내려야 하는데, 지금 이 연준도 압박이 뭐 여기저기서 많이 심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저런 파월 의장 금방 폭삭 늘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뉴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많았으면서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진짜 경제 대공황에도 올 수도 있다. 무슨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랑 이제 협상을 잘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연준에서도 어쩌면은 만약에 진짜 심각한 상황이 터진다고 하면은 미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안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이 내려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오르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금 많은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똥을 막 여기저기다 막 퍼뜨려 놔가지고 지금 똥지뢰를 밟을 게 너무나 많아. 그렇기 때문에
잘 피하면서 이렇게 또 밟아가고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요즘 들어가지고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주식 투자도 우직하게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쭉 보고 있었던 그런 주식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좀 괜찮아, 살만해, 그리고 앞으로도 이 주식이, 이 회사가 안 망할 것 같대 라고 하면은 조금씩 사는 것도 좋지가 않을까. 그런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